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도 부천영화제에서 본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 화면 보이시고 있으신가요?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베스퍼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사실 뭐 아직 개봉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프리미어라고 해서 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공개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크리스티나 부오자이테, 브루노 셈페르라고 해서, 이분은 리투아니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노 셈페르는 이 프랑스인입니다. 두 분이 이 저기 SF 드라마 사라진 기억이라는 전작이 있어요. 요 사라진 기억이라는 영화는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지금 뭐야, 사라진 기억 잠깐만, 제가 어저께 다운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관람볼 가죠. 아이고, 뭐 지금 영화는 뭐 그냥 그런 거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약간 이거 설명하기 조금 뭐 기니까, 하여튼 이 작품을 같이 했던 그런 감독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 베스퍼라는 영화도 약간 이제 그 전작인 사라진 기억, 오로라, 원제는 오로라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IMDb에 나와 있는데요. 크리스타 모자이테 감독을 누르면 대표작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베니싱 웨이브즈라는 요 영화예요. 그 약간 뇌 기억에 대한 뭐 그런 무의식 기억 이런 거에 대한 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러시아어, 리투아니아어를 쓰고 있는 조금 좀 심리적인 영화거든요. 이 영화 요 베스퍼라는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러시아어 또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해서 좀 더 좀 보편적인 으로 좀 제작된, 규모가 좀 더 커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액션 히어로물 뭐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니고요. 뭐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어요. 이 개봉이 8월 17일에 프랑스에서 개봉이 처음으로 시작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낯선 영화인데, 이 영화의 포스터,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이 포스터처럼 뭔가 좀 뭐 거대하게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지만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영화 자체가 뭐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고, 이 그 사실 성장담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예요. 이렇게 보시면 주요 배경이 이렇게 무슨 숲 같은 그런 공간인데, 황폐화된 지구고요. 식량 문제가 이제 그 생겨나면서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시타델이라고 불리우는 그 상류 계급의 어,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화 후반부에 보면 잠깐 시각화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 주인공 이름이 베스퍼예요. 소녀고요. 이 소녀는 이제 그 외곽에 살고 있는,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 막 지금 뭐 곤충 같은 걸 채집해서 뭐 즙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소녀죠. 그리고 이 소녀에게는 지금 이게 보이는 그 드론인데, 이 드론에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드론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지금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아버지의 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시작하면 이 누워 있는, 이제 거의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와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이 미장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을 이 드론이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사무 속에 이제 일종의 있는데, 이건 전작인 사라진 기억이라는 영화가 일종의 그런 무의식의 뇌구조와 연결된다는 그런 소재인데, 그걸 좀 가져온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요거 배우가 역시 또 영국 배우죠. 에디 마샨인가요? 이 배우 이름이, 예, 아마서 성격파 배우인데, 에디 마산. 에디 마산이 일종의 악역이에요. 일종의 그 마을의 리더인데, 되게 열악한 동네이다 보니까 이 신선한 그 아이들의 피를 모종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는, 뭐 일종의 마을의 독재자 같은, 작은 마을의 독재자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형제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조카예요. 이 베스퍼가. 이 사람은 삼촌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드론 속에 있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사실은 이제 소녀 가장인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혼자인, 그리고 엄마는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 속에서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스틸들이 지금 요 부천 영화제 스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스퍼가 만나는 이 까멜리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SF적인 설정이 더 들어가니까 뭐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셔야지 파악이 될 건데, 아, 이 여성이 일종의 그 모성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사고에서 발견이 돼서 목숨이 위험한 존재니까 이 지역에서 이 베스퍼가 이 여성을 구해서 집에다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이 베스퍼가 이제 이런 되게 험난한 사회 속에서, 이 속에서 이제 그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장 모험물 요소인데, 그 되게 복합적인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진지한 영화다 보니까 이 SF 영화에 가지고 있는 뭐 호러, 장르, 액션물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 이제 부천 영화제도 코드로 나오는데 가족, 감동, 히어로, 뭐 SF, 초동력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일종의 소녀가 이 베스퍼라는 소녀가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서 완벽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모들의 지지를 얻고 그 부모들의 토양을 받아서 그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독립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장르적인 요소들이 이제 당연히 플롯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영화 전체적으로 뭐 익사이팅한 장르물, 뭐 긴박한 스릴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 물론 굉장히 칼날위에 서 있는 상황처럼 이 베스퍼가 처한 위치 자체가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이 환경 재난을 맞아가지고 이 식량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씨앗이 개발되는데 시타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상위 계급의 그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총몽이라든가 엘리시움 같은 영화에 보면 상류 계급이 이제 별도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몽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알리타요. 이 알리타라는 영화 있죠. 알리타. 이 알리타 배틀엔젤의 원작이 총몽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이 시각적으로 그 위쪽에 세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위쪽 세계가 있는 그런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시움이 더 노골적이죠. 이 엘리시움이라는 닐 블룸캠프의 영화에서도 보면 그 윗공간 속에 이제 지배계급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아래에 있는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주로 설명되고 있는 게 이제 이 엘리시움의 이제 그런 구조예요. 약간 총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 뭐 그렇게 됩니다만, 이 베스퍼에서도 비슷한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공간적으로는 이 베스퍼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일종의 버려진 땅 같은 존재, 척박한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뭐 영화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뭐 이제 쫓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세계관이 꽤 중요한 게, 이게 이 영화의 감독들이 이제 원래 내한을 하려고 해서 GB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두 양반이 또 그 코로나에 걸려서 못 왔대요. 그래서 저 제작자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작자의 말로는 이제 그런 세계관 같은데 굉장히 공을 많이 했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굉장히 길게 준비를 했었고, 심지어 이 영화는 속편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럽적인 SF라고 할 수 있고요. 배우들은 다 영국 배우들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헐리우드는 아니지만 유럽적인 느낌은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 성격이 들고, 이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원래 이 영화 저기 팀버튼의 영화였었죠. 그 팀버튼의 영화 페레그리
그 뭐야 와 이상한 아이들 그 영화에 나왔던 아역 배우더라고요. 라파엘라 체프만이 타이틀롤인 베스퍼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건 옛날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디 마샨이 이제 조나스라고 해서 부정적인 형태의 아버지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착취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의 연기를 이 영화에서 합니다. 에디 마샨도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악역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지 맥웨웬이라는 이 여배우가 이제 에리어니스트 여기서 나왔던 배우인데 이 배우가 그 일종의 대체 모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약간 이제 그 영화에서 저그라고 불리우는 캐릭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그는 일종의 인조인간이죠. 인조인간인데 이 되게 복종적인 인물이고 원래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존재지만 이제 지능형으로 개발돼서 사실은 영화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쫓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영화상으로 플롯상으로는 이제 뒤에 숨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제 채널에 이 영상을 볼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영화를 보는 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브레이크라는 이 배우가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는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소녀를 베스퍼라는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관계 갈등들의 요소가 이제 구조적으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 베스퍼는 이런 역경적인 상황을 되게 능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아버지의 드론과 함께 그 조나스라고 하는 이 삼촌의 그 지배하는 집단에서 이제 물건을 조달하거나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 물건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성이죠. 자신이 구생한 까미엘라라는 여성과 함께 소위 말해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생존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좀 새로운 세상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까미엘라는 이제 시타델에서 온 여성이기 때문에 까미엘라와 함께 자신의 좀 새로운 꿈, 그러니까 이 되게 절망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 절망적인 세계관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 드론의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점차 이제 아버지도 이제 원래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고, 까미엘라의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선택을 베스퍼가 스스로 하게 돼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대는 뭐 자세하게 플롯 자체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상황들이 쫓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베스퍼는 그 자신이 이제 탐구해 왔던 이게 보시면은 이 베스퍼라는 캐릭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소녀지만 이 캐릭터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연구일에 가까워요.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이 까미엘라도 무슨 보호자로서의 능력이 무슨 물리적인 능력, 폭력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연한 도움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건 이제 음악적인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홀로 서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래도 좀 훌륭한 게 뭐냐면 이 소녀가 어쨌든 간에 이제 홀로서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과정에서 여차저차한 이유로 자신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희생이 되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근데 그 속에서 베스퍼는 자신만의 길을 또 가기 위한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은유인데 21세기 지구 이게 약간 그 제작 자체가 프랑스,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벨기에에서 자본을 댄 그렇게 제작진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영화고 배우들은 영어권 배우들, 영국 배우들이 이제 캐스팅 돼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만
이런 지금 황폐한 세계 속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디스토피아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소비 중심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결국 이런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는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그 토대는 이제 일종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일종의 희생 같은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이기적인 측면들 뿐만이 좀 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좀 담고 있는 뭐 주제 의식이 좀 뚜렷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컨디션이 오늘 피곤해가지고 좀 졸기도 하고 앞부분에서는 좀 그랬었는데 이게 영화가 막 화다닥 가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좀 깔리고 그 앞부분에 깔리는 부분이 좀 우울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상황 자체가 그 되게 생존하기가 어려운 환경들을 표현하고 있고 미장센적으로도 그런 영화라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얘기가 아까 이제 이 까미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스는 후반부에 주로 몰려 있어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영화의 축이 그런 세계관 뭐 이렇게 계급 사회 억압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이 가족적인 분위기의 구도를 만들죠. 이게 아무래도 주인공 베스퍼가 소녀다 보니까 아직 자신이 그 충분히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러니까 부모 엄마도 부재한 상황, 아버지도 거의 이제 부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삼촌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안티테제의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되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이 까미엘라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퍼는 이제 성장 서사적인 측면이 되게 두드러진 영화고 그 속에서 낙관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퍼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성장해낼 거라는 것에 대한 좀 낙관이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의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일종의 베스퍼가 만약에 속편이 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베스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에 대한 얘기 정도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뭐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액션적인 투닥투닥거림 이런 거는 좀 약하고 스릴러적인 후반부의 플롯도 이들이 이제 쫓아오는 일종의 그 추적 집단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제대로 묘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들이 쫓아와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장면들을 갖다가 베스퍼가 환경적으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는데 그런 복선까지 좀 꼼꼼하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은 절 들지는 않고 어쨌든 영화 전체적으로 이 베스퍼라는 캐릭터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아마 영화의 규모나 이런 건 생각보다는 좀 저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꽤 프로덕션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연기도 마찬가지고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뭐 헐리우드식으로 막 투닥투닥 뭐 액션 시퀀스에 뭐 집중을 엄청나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 자체에 집중해서 본다면 뭐 나름대로 흥미로운 영화일 것 같고 뭐 완성도로 추자면 뭐 이 지금 부천 초이스 출품작이거든요. 경쟁 부분 출품작인데 뭐 수상 가능성이 있는 영화가 아닐까. 물론 다른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자, 뭐 제가 봤던 베스퍼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오더라도 뭐 일단 한번 가이드 하듯이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접해보실 수 있는 좀 독특한 느낌의 디스토피아 SF 영화 되겠습니다. 자,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